안녕하세요.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의 권영석입니다. 2년 전이죠.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어렵사리 합의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합의문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오늘은 문제의 한미 워킹그룹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는 별칭까지 지금 붙었는데요.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대체 어떤 조직이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그리고 9월 19일 날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군사 문제를 포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남북 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나갈 것 같다. 그대로 두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생겼다. 이게 뭔가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워킹그룹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국 정부의 발목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강경화 장관도 그런 의도나 목적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몰랐을 겁니다.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 워킹그룹이 얼마나 이게 고약한 족쇄인지 알 길이 없죠. 강경화 장관도 그 시기에 북핵 문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지금 외교부의 간부들도 90년대 중반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상황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와 있을 때 내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비서관 했기 때문에 비참한 역사를 합니다. 밖으로는 화려해요.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가불감해서 을로 살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워킹그룹이 90년대 중반에 그 재판이로구나. 이름만 바뀌었지 워킹그룹이라는 게 생기길래 이게 앞으로 족쇄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걸 받았나. 아니나 다를까 2019년부터 4.27 선언과 9.19 선언 하나도 이해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9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은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을 믿고 그 얘기를 했는데 발목 잡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게 워킹그룹이었다 이거야. 여러 번 좌절됐어요. 그 이산가족 상봉 장면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요. 한미 워킹그룹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화산 상봉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화산 상봉을 하면 기계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기계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한미 워킹그룹 이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처음부터 받은 게 잘못입니다. 사사건건 그게 2019년 내내 남북관계를 발목을 잡았고 2020년에 들어와서 문 대통령이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 문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1월 16일 날인가 여기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워킹그룹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PNG라고 분류해야 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에서 그 깊이 인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한국에 온 이유도 그 대북 메시지보다가는 이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온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기본적으로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워킹그룹 없애라.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온 거예요. 비건 부장관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할 텐데요. 근데 강경화 장관이 그 한미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했다. 유용하게 작동했는 실증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용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을 조정할 수 있는 훌륭한 레버리지였었으니까. 가불 관계가 딱 돼가지고 미국한테는 유용했지만 우리한테 뭐가 유용했는데.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체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좋은데 왜냐면 네네. 2005년 같으면 9.19 공동성명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한미 워킹그룹이 없을 때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협조 훌륭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워킹그룹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이인영 장관이 만약 취임하게 되면은 용기 있게 치고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돼. 남북관계 발목만 안 잡히면 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면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부랴부랴 만들었듯이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 뒷다리를 걸 가능성. 꼼수를 쓰려고 그러겠지만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끌어대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얘기 속에는 결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먼저 확보하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어쩌다 끝에 가서 생각나면은 그거 하나 끼워줄 뿐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 절대로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 게 미국 국무부고 미국 정부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처럼 태평양이 미국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지금 주한미군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
기지가 주한미군. 그 대표적인 것이 상주에 배치된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미군은 못 나가. 방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나간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촛불혁명처럼 일어나가지고 미군 나가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할 거야.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언론에 주문하고 싶으신 상황. 보수 언론이야 대북 적대 의식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거지만 한미 관계를 시간이 갈수록 종속 관계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쪽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취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최근 한미 워킹 그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미 워킹 그룹의 출범 배경과 구체적인 활동,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통한 관점을 갖고 계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